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영남 지역에서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 강승민이라고 합니다. 제 호는 30 강승민.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는 30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사주 명리학에 대한 허와 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으며,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부분과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의 목적은 주제, 벌거벗은 명리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명리학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벗겨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주제로 몇 차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강의를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명을 해서 운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직업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벌거벗은 명리학의 1차 목표입니다. 2차 목표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운에 대해서 중급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급반에서 따로 강의를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좋은 선생님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를 많이 하신다면 제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운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명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운명은 무엇인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정해져 있다면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개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간단히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사람의 목숨과 처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해져 있을까? 물론 여기에 정해져 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해져 있는 운명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운명이 있다. 즉 정해진 운명은 숙명, 명이라 하고, 정해지지 않은 운명은 즉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운은 상대적이고 후천적이고 선택이 가능하다. 명은 절대적이며 선천적이고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일제시대가 아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4천년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내 부모님이고 대한민국이고 내가 있는 울산이고 그리고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상대적이고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즉, 내 선택, 나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은 뭐냐? 상대적이고 후천적이고 선택이 가능하다. 즉, 상대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후천적이다, 기어오는 것이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은 할 수는 없었지만은 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양산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죽음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즉,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환경이나 여건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냐, 못하냐, 앞으로 이 선택의 어떤 길이 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명리학은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리학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명리학은 뭐냐? 사람의 명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명리학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첫째 시간이니까, 그러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팔자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뭐냐? 사주팔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여러분들이 이사생에 태어나면서 태어난 연도가 있을 것이고, 태어난 월이 있을 것이고, 태어난 날이 있을 것이고, 태어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년을 한 기둥, 태어난 월도 한 기둥, 태어난 일도 한 기둥, 마찬가지로 태어난 시도 한 기둥. 그래서 한 기둥이 4개가 있게 해서 사주, 팔자는 8글자가 있다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 아니면 강도나 도둑놈이, 아니면 사기꾼이 우리 이거 한타 한 건에서 팔자 한번 고치자, 아니면은 나이 드신, 아니면은 어머니들이 동창 모임을 갔다가 와서 전혀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팔자는 와 이렇노, 이런 말을 드라마에서 흔히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냐, 정해지지 않았냐? 사주팔자는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기 때문에 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팔자대로 사냐?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태어난 자기가 숙명적인 거라고, 움직일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운은 움직인다 했습니다. 팔자는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운이 어떻게 왔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운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일반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격을 정하고 이 사람은 높은 간직에 가고 이 사람은 거짓팔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한다는 말은 사주팔자로만 가지고 이 사람을 나누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주팔자가 높은 사주팔자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주팔자인데 부자로 사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을까요? 어림자가 100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100명이 다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사주팔자는 숙명적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운에 의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 운이라는 게 자기의 노력, 의지,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경. 왜? 내가 어느 집안에 어느 부모님을 만나에 따라 자기 사주팔자는 높고 낮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어나는 아이는 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수십 명 중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얘기했을 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촌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산골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인 사람이 있고 교수님이 있을 수 있고 의사가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할아버지가 사업가로서 부유한 집안이 있고 빌딩을 가진 분이 있고 그냥 평범한 집 하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한 자기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주팔자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업운과 재물운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운과 재물운은 일반 직장인,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 왜? 직장인과 공무원들은 재물운이 들어왔다 해서 월급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인센티브로 보너스 100%, 200%에서 몇백만 원을 벌 수는 있으나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벌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수주를 받았다거나 쉽게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대박. 이런 사람들이 요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즉 정액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정해지지는 않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100만원 버는 사람이 그날에 200만원을 벌었다 하면은
이번 달 수입이 짭짤하네. 돈 많이 벌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9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장사가 안 됐네. 돈 못 벌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재물이라는 게 돈은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다. 다르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강남의 빌딩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내 밥 한 끼 잘 먹고 잘 사고 여행 가는 거?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누군가에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큰 돈으로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에는 1,000만 원은 크지가 않다. 1,000만이나 돈은 큰 돈이지만은 이재용이한테 1,000만이나 돈은 과연 클까 안 클까? 물론 돈이랑 1,000만의 돈은 크죠. 근데 이재용이한테는 그 1,00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1,000만 원의 돈은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꼭 말하시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 정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내 현재 처지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아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합격운, 내가 공무원을 공부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느 시험을 친다. 했을 때 어느 철학관에 가면은 요번에 학업운이 들었네, 합격운이 들었네,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운 하나만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한다, 합격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합격하지.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합격해? 열받아. 그럼 이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공부했던 부분에 문제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내가 깬돌을 쳤을 때, 즉 내가 어떤 문제를 애매한 문제를 찍었을 때 그게 맞춰서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10점이고 20점이고 100점이 아닌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왜? 일정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운과 시험운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합격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 고3이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하려면 95점이 돼야 된다. 예를 듭니다. 커트라인이 95점 넘어가면 합격을 한다. 그런데 지가 70점인 사람이 합격운이 들었다 해가지고 서울대 어서 넣으면 합격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돈 아까워. 그거는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물론 미달이대가 될 수 있겠지. 그거는 대한민국이 축구해가지고 월드컵 가가 우승하는 확률이야. 안 돼.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럼 이 친구는 대학에 어떤 합격을 하냐? 이 수준에 맞는 대학에 까딱까딱 했을 때 집어넣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 같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른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추가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끼고,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딱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끼고, 딱 요 정도 수준이지 너무 무리하게 큰 것을 노리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대도 않은 사람이 가지고 시험을 합격을 들었다 해서 합격했다, 뭐 시험 운이 들었으니까 합격했다, 운이 좋다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연애, 직업, 죽음, 사건, 사고, 이런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환영하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억지스러움이 아닌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비난을 하지 마라.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제 강의가 쓸데없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